물어보고 교수님 예. 다 아시지만은 연세대학 나오셨죠. 예. 그것도 또 무슨 신학대학을 또 나왔다고 떠들고 난리야. 예. 떠드는 게 아니고 거기 나오긴 사실입니다. 사실 신학대학 왜 갔어요? 목사 되려고 갔죠. 목사. 예. 목사 되려고 간 놈이 어떻게 하여 언더스컬에 들어가 가지고 세상에 한총련, 전대엽, 인종석, 이인영을 가르치는 수계가 됐단 말이야. 예. 어떻게 유혹돼서 들어갔어요 거기? 맨 처음에 들어가서 제가 배운 거는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서 박정희는 그 뭐 다나카 마사오인가라는 이름을 하면서 일제 관동군 장교였다. 그리고 이승만은 미제의 앞잡이였다. 그리고 그 노무현이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은 정의가 실패하고 그리고 친일파 그리고 자본가 이들이 승리한 잘못된 뒤집힌 나라다라고 배웠어요. 자, 결국은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이동우 교수하고 간첩하고 연결됐느냐 안 됐나 요걸 잡아내려고 지금 자꾸 물어보는 뭐 간첩까지는 아니고 간첩 그러면 바로 이동우 교수님에게 그걸 가르치고 지시한 놈은 누구예요? 우리 예. 우리 그 이제 저보다 윗선이 있었죠. 윗선이 예, 윗선이 있었죠. 누구야 그거? 그 윗선으로 따라 올라가면 그거는 뭐 그 간첩하고 연결된 사람들. 자꾸 꼬리를 빼려고 윗선의 이름을 안 밝히려고 그러는데 좋아요. 그런데 그때 같이 동료들은 다 밝혔으니까 동료들은 뭐 같이 그때 활동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랑 같이 당시 이제 전대협을 지하에서 지도하는 조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수경 북한 보낸 예, 저를 연대사국장으로 이제 시켰던 그게 이제 그 조통그룹이 있었고 그다음에 반미청년회가 있었고 반미청년회는 뭐 조국이 아니 그 뭡니까? 아니 같이 활동했던 사람을 까라고. 꿈이라고 별명이 그랬는데 아. 연세대학교 화학과에 김병권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부인이 노무현 때 제2부속실장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화여대 총학세장. 우상호하고는 어떤 관계? 상호는 제 밑에 있었습니다. 제가 우상호의 그러니까 총학세장인데 총학생의 지도책이었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지하 조직의 책임자였거든요. 우상호가 그 한참 전성기 시절 때 그쪽에서 전성기 시절 때 저 미국 대사관을 불지르려고 방화한 사건. 예, 미 대사관 점령 사건은 아니고요. 우상호는 그거 말고 그 전에는 하문경이가 미 대사관 점령 사건을 했고 우상호는 87년도에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로 다시 뭐 예를 들면 이한열 그때 영웅이었죠, 당시.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그 윗선에는 결국은 이제 내가 그 서경석 목사님한테도 물어봤거든. 예. 서경석 목사님이 김일성 부자의 사진을 걸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절을 하고 이제 지하철에서 이렇게 했는데 간첩을 만났냐 했더니 솔직히 자기는 간첩을 만날 군번이 안 되는데. 예, 저도 간첩 만날 군번 안 됐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그 위에는 만나니까 100% 만났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 위에가 바로 한명숙 총리의 남편. 예, 박성준입니다. 박성준. 저는 박성준하고는 3년간 세미나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박성준과 1대1로 배웠습니다. 박성준도 10년 깜방 살았죠. 10년 좀 넘었습니다. 넘었어요. 예. 그 사람들은 뭐 간첩하고 같이. 아니, 당연히 간첩이죠. 박성준이 신영복 바로 직계입니다. 서울대. 근데 그 사람의 마누라가 바로 총리를 했으니. 그럼요. 한명숙 총리를 했으니. 간첩의 남편이 총리를 했으니.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그때 한명숙이 감옥 갈 때 수뢰 사건이거든요. 근데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 거의 50명 이상이 거기에 간첩 감옥에 떴습니다. 그 이야기는 대한민국을 장악한 것은 통역당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통역당이 누굽니까? 그 박성준이고 아시지만 문재인 정권 때 인사수석, 인사비서관이 박성준이가 직접 장악하고 있던 참여연대 소속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박성준이 인사를 쥐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사람들은 박성준이 지도책이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간첩이 다 들어가. 대한민국 수령이었다는 얘기를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한명숙이가 총리할 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사건도 예리하게 보거든요. 봤더니 마누라는 총리를 하면 총리가 경찰을 지휘하거든요. 그렇죠. 지휘하는데 남편은 평택의 주한미군 앞에 가서 주한미군 물러가라고 데모를 하더라고 박성준이가. 예. 내가 그래서 저녁에 만나면 둘이 뭔 말을 할까? 자, 총리는 경찰을 데리고 진압을 하고 남편은 주한미군 물러가라고 평택에서 데모를 하는데
둘이 그거 짜고 고스톱 치는 거 아닙니까? 짜고 고도 치는 겁니다. 박성준은 제가 3년간 공부했는데 그 당시 소련이 무너지는 절망적 상황에서도 뭐랬냐면 이동지 우리 혁명에 대한 열정은 절대 없어지면 안 됩니다. 북한이 지금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듣고 위대한 수령의 지침에 따라서 주체혁명 기필코 이루어진다고 저한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박성준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빨갱이고 주사파고 공산주의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 남편이 바로 한명숙이라. 그 부인이요. 부인이요. 예. 그럼 그 간첩 가족 아닙니까? 간첩 부부죠. 그리고 한명숙은 박성준한테 포섭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서열을 보면 박성준의 예를 들면 지도를 받던 사람이 한명숙이거든요. 그 나중에 결혼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저 경기에서 교육감 했던 그 가짜 목사. 예. 그놈아 그 누구야 그 자식. 이재정인가요? 이재정. 예. 뭐 이 사람들이 뭐 다 거의 간첩 수준까지 간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첩의 영향력 하에서 간첩에 조정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걸 공산당 용어로는 프락션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인영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봐요. 통일부 이인영은 그 반미청년회 사람입니다. 반미청년회라는 건 뭐냐면 87년도, 86년도에 건대 사태가 무너지고 당시 이제 그 경찰이 전부 다 그 주사파를 장악하게 잡았거든요. 근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각 대학의 연락선들입니다. 그 연락선이 책임자가 조혁이었습니다. 그 고려대학교요. 그 조혁의 밑에서 총학생회장으로 키워진 친구입니다. 그 이인영은. 모든 세력들은 다 북한의 그럼요. 지휘를 받았다고. 그럼요. 그리고 그런데 매일 김일성 수령에 대해서 충성 맹세하고 그리고 그 김일성 방송을 매일 듣던 사람들입니다. 매일 듣는 사람. 임종석에 대해서. 임종석은 거기는 더 말 나위 없이. 비서실장 임영석. 임종석이는 그러니까 제가 본래 그 주사파들은 총학생회장이나 이런 지도부를 그 선거로 뽑는 게 아니고 이미 1년 전, 6개월 전부터 미리 선발합니다. 선발해서 미리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임종석의 의장 교육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석이가 그 88년도인가요? 89년도에 의장이 되는데 88년도 이미 10월에 의장 교육팀을 만들어서 임종석 한 명을 당시 여러 명이 교육시켰어요. 저도 이제 그 교육팀에 들어갔으니까. 어제 드디어 사고가 터졌는데 청와대 비서관 하나가 양심선언을 했어요. 어제 성남공항에서 비행기에 대놓고 비행기 안에 달러를 가득 채워서 평양으로 날랐다. 예. 자, 어제 그런데 가끔 가다가요 그 양심선언하는 놈들이 있어요. 어제 발표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이 이걸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비서실장 되자마자 임종석이가 예. 그 아랍에미리트 있죠. 예. 두바이. 예. 이쪽에 저 대통령 비서실장이 건방지게 대통령이 전용기를 타고 갔단 말이야. 예. 갔는데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고 지금 말들이 많은데 거기서 북한 간첩들을 만났다. 그때의 그 비행기에서 벌써 상당한 달러들이 북한으로 넘어갔다. 이러한 지금 자꾸 그 말들이 떠오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임종석은 평생을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북한에 대한 수령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던 친구거든요. 그 다음에요. 지금 문재인이가 평양에 9.19 회담을 갔을 때 예. 사실은 초대형 트럭에 19대 트럭에다가 뭐를 싣고 갔는지 그 다음에 제주도에 귤감을 비행기도 싣고 간다고 해서 갔는데 사실은 그 비행기가 왜 제주도 가서 귤감 싣고 바로 평양으로 가면 되지 왜 김포공항을 왜 들렸다 가느냐. 그래서 그 안에 평양에 싣고 간 그 물품이 뭐냐.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자수한 사람이 있어요. 대형 트럭에 싣고 간 그것이 뭐냐면은 그 인공위성 조준 북한의 미사일 기술 있죠. 예. 이것과 그 MBC, KBS가 가지고 있는 중계할 때 있죠. 중계할 때 인공위성하고 전파를 중계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하고 북한의 미사일 체계하고 똑같다는 거야. 예. 그 19대 구문을 가득히 채워서 북한에 갔는데 한 대도 안 가지고 내려왔어. 예. 정상회담 마치고. 예. 이거 문재인 간첩 아닙니까? 간첩입니다. 문제는 그거 말고도 간첩인 건 너무 많습니다.
오죽했으면 문재인 그 국제사회 유엔 총회 가서 2018년도 9월 16일자인가요?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에서 문재인은 그 김정은 수석 대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핵을 폐기할 강력한 의사가 있다고 전 국제사회 유엔 가서 북한 대변인 했지 않습니까? 사기쳤. 트럼프까지도 사기쳤어. 그리고 문재인은 한 게 종전 그 다음에는 가서 종전선언 하겠다 했습니까? 그거는 북한의 3대 투쟁 중에 반미 투쟁 중에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서 지침 중에 하나가 종전선언입니다. 제가 그걸 대통령이 했으니까요. 제가 다른 데서도 말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문재인 이 개자식이요. 정말 저건 사형시켜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세상에 김정은을 만나고 가서는 뭐라고 거짓말이야. 김정은까지도 속여먹은 거야.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 북한은 핵무기를 안 내려놓고도 먼저 선제적으로 경제를 지원한다고 했다. 예. 그러면 트럼프를 한번 만나볼래?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속은 거야. 문재인한테. 좋다 이거야. 그 다음에 트럼프한테는 뭐라 그러냐. 김정은이를 만나는데 핵무기를 바로 폐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만나볼래요? 양쪽 다 사기를 쳐놓고 베트남에서 싱가포르에서 딱 네, 하노이, 붙여보니까 예, 예. 딱 만나서 말을 앉자마자 핵무기 폐기를 했습니까? 내가 언제 폐기한다고 그랬어요? 이래가지고 회담도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렬됐거든요. 예, 하노이 회담. 이 사기를 친 놈이 바로 누굽니까? 문재인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사형을 시켜야 되는 거야, 이 자식이. 이 자식이 말이야. 이제 맘대로 3분만 떠들고 내려갔어요. 특별히 내가 한 가지 물어요. 고향이 어디예요? 전 전북 정읍입니다. 정읍. 예, 예. 드디어 고향에 왔어요. 예, 예. 몇 살까지 살았어요, 여기? 아니, 전 뭐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이제 저 학교 선생인데.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이라서. 예, 그래서 예. 경상도로 발령받아서. 예, 예. 그래서 부산말을 쓰는구만. 예, 그렇습니다. 왜 전라도 놈이 부산말을 쓰노? 아니, 근데 거기 어릴 때 저거 태어나 보니까 이제 말 배우고 한참 이럴 때 저는 경상도에서 자랐으니까요. 그랬어요? 그래서 경상도. 그러면 모처럼 오랜만에 원래 태어난 고향에 전라북도 왔으니까 이 전라북도 국민들이 착하기만 하다니까요. 착하기만 하지요. 멍청해가지고 간첩이 사기를 쳐도 그냥 아멘이요. 문재인이가 사기 쳐도 아멘이요. 너무 착해서 그러거든. 예, 예. 고향 여기 분들에게 한마디 제대로 하시고 내려갔어요.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전주 시민 여러분, 저는 전직 주사파로서 제 책무는 주사파 그리고 문재인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은 간첩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하는 모든 행위가 그렇습니다. 우선 북한이 혁명 전략이 있습니다.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입니다. 1991년도에 정식화된 거고 그 전략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 전략 중에 두 가지 투쟁에서 전치 목표라고 북한 용어인데요. 투쟁에서 취득할 목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조, 혁명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그 징검다리가 민주연립정부 아닙니다. 민주연립정부란 문재인 정권을 지칭합니다. 내가 왜 문재인 정권이라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문재인 정권은 청와대를 장악한 전대협 주사파들과의 정치 전대협 세력들과요. 그 다음에 민주노총을 장악한 세력들과 그리고 또 박성준이가 장악했던 시민단체 세력 이 세력들이 3자가 연합해서 그래서 인사권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박선준 세력이 갖고요. 그리고 청와대 운영권은 전대협 주사파가 잡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힘은 민노총이 잡는 그런 3자 연립구도 이것을 연립정부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연립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혁명론이 나옵니다. 뭐냐면 첫 번째 파쇼 세력 해체입니다. 파쇼 세력이란 공산주의에 반대하고 주사파에 반대하는 보수주의 세력을 말합니다. 보수주의 세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치 세력과 경제적 기반을 갖고 있는 경제 세력을 말합니다. 정치 세력이란 보수주의, 보수 정당과 보수 관료 공무원들을 말합니다. 문재인 정권 잡자마자 뭐 했습니까? 온 전 부서에 그리고 방송, KBS, MBC, YTN까지 전부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적폐청산위원회라는가 파쇼 해체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했습니까? 보수주의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을 전부 애국자들을 쏙가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전부 감옥 보내고
전부 다 그 자리에서 퇴출시켰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아는 대통령 2명이 감옥 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감옥 보냈고요. 당시 거기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서 철저히 일하던 국가정보원장, 여러분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 정보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이 3명 모두를 감옥 보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일이라는, 이것은 북한의 지시가 아니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문재인은 그 일을 앞장서서 해냈기 때문에 문재인은 그 대통령 자체가 북한의 혁명 전략을 수행한 그리고 민주연립정부의 역할을 수행한 간첩이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문재인 정부 때 또 뭐 했습니까? 우리 재벌들 전부 탄압하고 재벌들 전부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벌들이 저항하면서 그것은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성 이재용, 지금 대한민국 법인세 그 회사 하나가, 삼성전자 하나가 15% 20%를 우리나라 전체 법인들 세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를 그 애국자인 이재용을 업어줘도 못할 판국에 그걸 2번 다 감옥 보냈습니다. 그게 북한의 혁명론이 나오고 북한 지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2번째 민주연립정부 기능 중에 하나가 파쇼 세력 해체하고 2번째가 사회정치생활민주화인데 말은 그럴듯하지만 얘기 들면 혁명 기반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요 촛불하고 나와가지고 뭐 했습니까? 공산혁명이 답이라고 해도 누구도 감옥 안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감옥 들어간 이석기나 이슬을 애국자로 해서 결국 석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남은 국가정보는 무력화됐고요, 경찰 무력화됐고, 마지막 군 정보기관 남아있는 보안사 해체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보안사에 30년간 간첩 잡는 걸 특정화했던 그런 사람들 전부 어디로 보냈으면 일선부대로 다 보내버렸습니다. 이것이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저는 북한의 남조선 혁명의 앞잡이였던 문재인은 반드시 구속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그리고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북한의 혁명의 앞잡이들, 저는 적어도 전라도가 일어나야 이들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정체를 보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만 외치겠습니다. 남조선 혁명의 앞잡이 문재인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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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